2025년 대한민국. 길을 걷다 보면 기묘한 풍경과 마주합니다. 간판은 깨끗하고 내부 인테리어도 멀쩡합니다. 기계도 켜져 있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한때 자영업의 혁명이라 불리며 우리 동네 골목골목을 점령했던 무인 점포들, 아이스크림 할인점, 무인 카페, 무인 밀키트, 심지어 무인 문방구와 펫샵까지.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 가게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세상이 진짜 변했구나. 이제 사람 없이도 모든 게 돌아가는구나. 창업 박람회는 인산인해를 이뤘고 뉴스에서는 언택트 시대의 도래를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자영업 커뮤니티에는 시설비 전액 포기할 테니 제발 가게 좀 인수해주세요 라는 글들이 수십 건씩 올라옵니다. 반면 어떤 가게들은 여전히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지난 5년 사이 대한민국 골목 상권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코로나가 쏘아 올린 공, 그리고 그 후폭풍이 휩쓸고 간 욕망과 오해의 기록입니다. 시간을 2020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모든 비극과 희극은 바로 그해 겨울 시작되었습니다. 미지의 바이러스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덮쳤습니다.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소비와 일상을 지배한 감정은 불편함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 본능에 각인된 원초적인 공포였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직장 동료가, 심지어 가족이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타인을 잠재적 감염자로 인식했습니다. 카페 직원이 친절하게 주문 도와드릴까요? 라고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숨을 참았습니다. 저 직원 마스크 틈으로 비말이 새어나오면 어쩌지? 방금 저 직원이 만진 카드 리더기에 바이러스가 묻어있진 않을까? 친절은 위협이 되었고 대화는 공포가 되었습니다. 현금을 주고받는 손길이 닿을까봐 카드를 던지듯 건네던 시절. 내가 아픈 것도 무섭지만 더 끔찍한 건 사회적 낙인이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는 순간 나의 지난 2주간의 동선이 전 국민에게 문자 메시지로 중계되었습니다. 몇 월 며칠 영식당 방문. 나 때문에 회사가 폐쇄되고 아이가 학교를 못 가고 이웃에게 손가락질 받는 상황. 이것은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우리는 필사적으로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최대한 사람을 마주치지 말자. 모르는 사람과는 눈도 마주치지 말자. 그때 구세주처럼 등장한 것이 바로 무인 점포였습니다. 가게에 들어섰는데 어서 오세요 라는 인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쳐다보는 점원의 눈길도 없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고르고 내 카드로 결제하고 나오면 끝. 말 한마디 섞을 필요 없는 그 적막함이 당시에는 그 어떤 친절한 서비스보다 완벽한 방역으로 느껴졌습니다. 밤늦게 퇴근하는 직장인, 혼자 사는 1인 가구에게 무인 점포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방공호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니 전 사회는 거대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 안도감을 소비자의 선호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아, 사람들이 이제 대면 서비스를 귀찮아하는구나. 앞으로 인간은 기계와의 소통을 더 편해하겠구나. 사실은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침방울이 무서웠던 것뿐인데 우리는 이 특수한 전시 상황을 앞으로 영원히 계속될 시대의 변화라고 성급하게 결론 내렸습니다. 소비자들의 공포가 수요를 만들었다면 폭발적인 공급을 만들어낸 건 창업자들의 불안과 욕망이었습니다. 2020년, 2021년은 자산시장 폭등기였습니다.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주식과 코인은 날아오르는데 내 월급만 제자리인 것 같은 상대적 박탈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파이어족 FIR이 경제적 자유가 유행어처럼 번졌습니다. 이때 창업 컨설턴트들은 악마처럼 달콤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사장님, 회사는 계속 다니세요. 이건 부업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 쓸 필요 없으니 인건비 0원, 스트레스 0%입니다. 물건만 채워 넣으면 기계가 알아서 돈을 벌어다 줍니다. 이 말은 직장인들에게 마법의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치킨집을 하려면 닭을 튀길 줄 알아야 하고 카페를 하려면 커피를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는 냉동고와 키오스크, 그리고 CCTV 끝입니다.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고 매장에 묶여 있을 필요도 없다는 말에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는 금리도 낮아 돈 빌리기도 쉬웠죠. 그 결과는 숫자로 증명됩니다. 편의점형 무인 점포는 4년 만에 18배가 늘었습니다. 무인 카페, 무인 빨래방, 무인 스터디 카페, 무인 문방구, 전국에 깔린 무인 점포가 10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가장 많이 생긴 건 아이스크림 가게였습니다. 왜 하필 아이스크림이었을까요? 유통기한이 없고 조리가 필요 없으며 냉동 상태라 관리가 쉽기 때문입니다. 즉, 창업하기 가장 쉬운 아이템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에는 잔인한 원칙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은 방어벽도 없다는 뜻이다. 내가 쉽다면 남에게도 쉽습니다. 우리 아파트 상가에 무인 점포가 생겨서 장사가 좀 된다 싶으면 다음 달에 바로 옆 건물에 또 다른 무인 점포가 생깁니다. 그 다음 달엔 길 건너편에 또 생깁니다. 창업자들은 서로의 밥그릇을 갉아먹기 시작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굳게 믿었거든요. 코로나는 계속될 거야. 비대면 트렌드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야. 시간이 흘러 2022년 말,
그리고 2023년 엔데믹 선언과 함께 마스크가 벗겨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고 일상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오토 수익을 꿈꾸던 사장님들에게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터진 문제는 관리의 부재였습니다. 하루 1시간 관리면 충분하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매장은 금세 더러워졌습니다. 아이스크림 포장지가 바닥에 굴러다니고 누군가 쏟은 음료수는 끈적하게 말라붙었습니다. 키오스크가 고장나면 손님은 전화를 걸거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옆 가게로 가버리죠. 무인 점포의 핵심 경쟁력은 편리함이었는데 관리가 안 되는 순간 그곳은 불쾌한 공간으로 전락했습니다. 주인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공간은 마치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빠르게 슬럼화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간의 양심을 너무 믿었다는 점입니다. 절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무인 점포 절도 발생 건수는 6,000건을 넘겼습니다. 전년 대비 40% 이상 폭증한 수치입니다. 심지어 일부 10대들 사이에서는 무인 점포 털기가 일종의 놀이처럼 번지기도 했습니다.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대담하게 물건을 훔치고 매장을 훼손했습니다. 사장님들은 편안한 부업은커녕 퇴근 후에도 밤새 스마트폰으로 CCTV를 감시하며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도둑을 잡아봤자 피해 금액은 몇천 원, 몇만 원,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더 손해인 상황.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결정타는 고정비의 역습이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니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팔아 400원 남는데 옆 가게가 300원에 파니 손님이 다 거기로 가요. 하지만 매달 나가야 하는 월세는 그대로입니다. 전기요금은 올랐습니다. 보안업체 비용도 나갑니다. 한 달 매출이 60만 원인데 월세가 160만 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벌려고 시작한 부업이 내 본업 월급을 갉아먹는 돈 먹는 하마가 되어버린 겁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인테리어, 철거 비용이 수백만 원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좀비 점포들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자 소비의 패턴은 극적으로 반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카페에 가는 이유는 단순히 카페인을 섭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으로. 우리는 따뜻한 분위기, 직원의 활기찬 인사, 갓 나온 빵의 냄새, 즉 경험과 온기를 사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1,500원짜리 무인 자판기 커피보다 5,000원짜리 바리스타의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즐거움, 편의점에서 데워주는 도시락을 받으며 듣는 맛있게 드세요 라는 한마디. 이 사소한 인간적인 교류가 엔데믹 시대의 진짜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무인 점포가 제공하는 가치는 오직 하나, 싸고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지갑이 열리는 곳은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한 번을 쓰더라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서비스도 관리도 감정도 없는 무인 점포는 소비자들의 선택지에서 점점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무인 점포가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도 살아남은, 심지어 승승장구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생존 비결을 분석해보면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무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객에게 가치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생존자, 경험을 파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인 사진관입니다. 매출이 200% 이상 성장했죠. 이곳은 단순히 기계만 덩그러니 있는 곳이 아닙니다. 화려한 조명, 재미있는 소품, 친구들과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집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경험을 무인이라는 시스템으로 24시간 열어둔 것입니다. 두 번째, 타겟이 명확한 곳입니다. 무인 반찬 가게나 24시간 펫 용품점이 그렇습니다. 이곳들은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한 사람을 정확히 노렸습니다. 맞벌이 부부, 늦은 밤 사료가 떨어진 반려인들에게 시간의 제약 없는 구매라는 확실한 효용을 주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싼 아이스크림을 파는 것과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세 번째, 하이브리드의 진화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죠. 낮에는 사람이 상주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장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적은 심야 시간에만 무인으로 전환해 인건비를 아낍니다. 사람의 온기와 기계의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매장만이 깐깐해진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지난 5년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이 겪은 이 드라마틱한 롤러코스터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인이라는 껍데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사람을 안 쓰면 성공할 거라고, 24시간 문만 열어두면 돈이 벌릴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비즈니스의 본질은 무엇을 안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주느냐에 있습니다. 첫째, 특수한 상황을 영원한 변화로 착각하지 말 것. 코로나는 거센 폭우와 같았습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이 불티나게 팔린다고 해서 1년 365일 비가 올 거라고 믿고 우산 공장을 세우면 안 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사람들이 찾을 본질적인 물건이어야 살아남습니다. 둘째, 세상에 쉬운 돈벌이는 없다. 하루 1시간 관리로 월 200만 원?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 없는 소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남은 무인 점포 사장님들은 매일 매장을 쓸고 닫고 신상품을 고민하고 손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분들입니다. 주인이 가게에 물리적으로 없더라도 주인의 정성은 가게 구석구석에 묻어 있어야 손님이 옵니다. 2025년 오늘, 무인 시스템은 이제 혁명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당연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묻습니다. 이 가게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가 아니라 이 가게는 나에게 어떤 가치를 주나요? 라고 말이죠. 코로나가 만든 거대한 착각과 거품은 꺼졌습니다. 이제 껍데기는 사라지고 진짜 실력과 본질만 남은 시대가 왔습니다. 텅 빈 거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그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